안녕하세요. 권중앙TV의 권중앙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현재 주말을 맞으셨는데요. 오늘 방송은 김여사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맹탕국회, 국정감사, 맹탕국정감사, 헛탕국정감사. 거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기 전에요. 먼저 외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거에 대해서 여지껏 북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말 그냥 방송에 나와서 말 잘하는 김여정이도 입 다물고 입 쳐닫고 있었어요. 김정은이도 그렇고 뭐 노동당도 그렇고 뭐 그랬는데 어제 북한에서는 간접 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도 직접 받았다, 뭐 파병 왔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간접으로 시사했다. 러시아도.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러시아로 군대 파병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정사실화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전쟁이 확대 전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세계인들이 염려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최악이니까 뭐 밀가루를 받는다든지 또는 뭐 쌀을 받는다든지 해서 식량을 러시아에서 받겠죠. 뭐 러시아는 농업 생산국이 아주 뭐 세계 큰 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받겠죠. 뭐 그리고 그 용병 같이 군대 파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돈을 받겠죠. 뭐 한 사람당 월급씩으로 얼마씩 받겠죠. 뭐 말로는 지금 현재 뭐 북한의 그 파병한 사람들한테 뭐 러시아에서 뭐 만불을 주느니 연봉이죠. 근데 앞으로 얼마가 정확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이제 두고 봐야 되고요. 러시아에서는 지금 현재 북한의 파병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을 끝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그만 젊은 사람들은 군대 그 동원령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하게 되면 이 푸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언을 더 안 되고 지금 외신 보도에 의하면 그 러시아 군인들 나온 사람들 보면 50대라는 거예요. 50대요. 50대가 군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포로로 잡았다든가 이제 사살했을 경우에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나올 만큼 다 끌어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파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파병을 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북한은 또 그 식량난도 있고 또 파병하면서 돈도 받아들여서 김정은이 통치 자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또 이제 최신 무기 기술 같은 거 이전 받잖아요. 이런 그 핵탄두 같은지 뭐 핵 개발이든 이런 데 대해서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 필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도 필요하고 또 김정은이 통치자금도 필요하고 전쟁 신무기 만드는 기술도 필요하고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수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북한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끌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가 서로 필수 요건이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다. 뭐 지금 발표는 뭐 12,000명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 이상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파병한 거에 대해서 김정은이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김정은이가 그 간과한 것이 뭐냐면 그 김정은이 이렇게 파병하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젊은 청소년 뭐 14세부터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북한에 있을 적에 그래도 그 세계 그 정보 뉴스를 봤잖아요. 한국의 드라마를 본다든가 뭐 한국의 뭐 예술을 본다든가 뭐 한국의 소식을 듣는다든가 그 이 저 모바일 폰 핸드폰으로 들었다든가 USB를 봤다든가 뭐 이렇게 보잖아요. 좀 옛날에 그 젊은들과 다르게 그 지금은 좀 조금 그 외부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러시아에 파병이 됐다. 전쟁에 투입됐다.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 젊은 군인들하고 다르잖아요.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야, 이번 기회에 그냥 여기서 외국으로 튀자. 뭐 탈북하자.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탈영해가지고 에이 이번 기회에 어디 한국이나 가자. 뭐 미국이나 가자.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뭐 왜냐면 젊은 사람이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이니까 그 부모 빼고는 가족의 부담이 적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걸려 있고 그 부인이 있게 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컨대 김정은이가 하나만 생각했지 둘 셋은 생각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가지고 북한 독자적으로 전쟁 치르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의 그 지휘권 속에서 러시아의 그 명령권에서 관리권에서 북한 파병된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그냥 독자적으로 그 전투 그 권한이 없잖아요. 어제 외신에 보니까 북한 뭐 장교가 8명이 그 아주 그냥 없어졌다. 8명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데일리 NK 방송을 들게 되면 그 데일리 NK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직접 그 연락을 취해가지고 직접 소식을 듣기 때문에 가장 빠른 뉴스고 또 가장 빠른 그 내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일리 NK에서.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북한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북한에서 지금 그 낙하병들 비행기에서 낙하병들이 훈련을 했다. 훈련을 뭐 예전에도 했다는데요. 예전에는 별을 다 빈 이후에 그때 가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담인데 그 넓은 데에서 그 낙하 훈련을 하는 게 그 보통 일상적인 그 훈련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별을 다 비고 했는데 이번엔 별을 비기 전에 낙하 훈련을 했다. 그래 놓고 낙하 훈련 끝난 이후에
러시아의 수송기가 와서 그래서 왔다 갔다 그 사람들을 태워 갔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태워 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낙하병들. 여하튼 북한의 파병이 이제 러시아에 간 거를 해당 당사국들이 간접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시사를 했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각 나라의 대처 방법, 세계 나라의 여론이 달라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 국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감장 하시는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뭐 제가 어제도 방송인가 말씀드렸습니다. 22대 국감 아주 최하이다 내가 그랬는데요. 지금 언론기관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주 이 국감이 맹탕이었다. 아주 맹탕 감사였다. 아주 최악의 맹탕 감사였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당연하집니다. 예,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 무용론도 나오고 국회 뭐 해산론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SNS 보면 그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국회가 이번에는 너무 아주 그 문제를 많이 잡고 있다. 물론 야당 대표가 지금 수사를 받는 것이 몇 가지가 되고 지금 이제 재판받고 있고 다음에 이제 11월 달 15일 날 또 11월 25일 날 거기에 대한 선고 공판 1심 선고 공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아주 극에 달았어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만 공격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그것만 중점이에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이 104명이랍니다. 104명. 동행명령장이 27건. 이것도 역대 최다입니다. 전에 아주 옛날에들은요, 그 일반 국민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정부 때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최초 작년에 그때 뭐 몇 명씩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대폭 들었어요. 아주 그 일반인들 그 증인 채택을요. 그리고 동행 명령장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뭐 얻어낸 게 없다. 뭐 정책적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 뭐 어떤 커다란 건을 잡아내고 끌어내고 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맹탕 감사였다. 맹탕 감사. 이 아까 말씀드린 김 여사 증인 채택 104명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김 여사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 김 여사가 그렇게 문제있다. 그 김 여사 문제 두 가지 아닙니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직에 의혹이 있다는 거 하나고, 그건 검찰에서 뭐 불기소 처분된 거니까 그건 끝난 건데요. 그다음에 그 파우치백 300만 원짜리 백 이거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난리를 정권이 몽창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하는 것은 국가의 시간 낭비요, 예산 낭비요, 다 낭비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김 여사하고 김정숙 씨를 보자고요. 김정숙 씨 옷이 수백 벌이다. 그리고 뭐
브로치가 뭐 몇천만짜리 있다. 그러면요, 그걸 지난번에 그 사퇴하기 전에 그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개인 돈으로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밝혀라. 그리고 옷도 거기 몇 번인지 조사하자. 그랬더니 국가 뭐 저 보호하는데 거기다 다 넘겨서 그걸 못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 돈으로 들어갔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 여기 이런 통장에서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다고 딱 밝히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근데 안 밝혀요. 안 밝혀. 그래 놓고 지금 야당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물론 국민의힘에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 전에 21대도 안 했고요. 근데 지금 와서 김 여사 그 300만 원짜리 그 백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김 여사예요. 이번에 거기 관계되는 증인, 김 여사 관계되는 증인을 104명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동행명령장이 27건. 아주 역사적으로 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이 민주당 야당은요, 그 청와대, 아니, 용산 대통령실 쪽에다 아주 집중적으로 거기 쓰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이유는 뭐예요? 이재명 구하기 아닙니까? 이재명 보호기 아닙니까? 그러나 글쎄 보호가 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법치가 다 망그러지고 재판부가 다 뒤집히지 않는 한 다 그게 보호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보호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썩었죠. 여하튼 이번 국회 참 정말 너무 실력이 없었다. 너무 깜들이 안 된다. 그저 정치적으로만 그냥 대결하고 정치적으로만 싸운다. 정치적으로 공방만 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나아지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요. 글쎄요,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사람이 바꿔줘야 나아지지 그 사람들 가지고 나아지겠습니까? 지금 국회에 당선된 의원들을 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온다 그럴 건지, 야 나라가 잘 망한다 국회가 잘한다 그러는 건지, 역심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정말 판단을 잘못했다, 잘못 찍었다 이럴 것인지 나는 유권자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게 국회에서 할 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모범이 돼야 할 국회입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뭐가 모범이 되겠습니까? 이게 참 정말 한심하고 이제는 아주 국회의원 보기도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이번에 보세요. 지금 현재 2022년 그때 일반 증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6명이 있었습니다. 6명. 근데 올해는 법사위는 85명, 그리고 과방위는 149명. 과방위. 이렇게 됐다면 지금 현재 이 국회가 생산적이냐? 아니 일반인들의 문제에 있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까? 국회 국정감사는 정부 기관, 정부 산하기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국회의원 국정감사의 본 뜻이 아닙니까? 아니 일반인들을 이렇게 많이 증인을 채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증인 채택이 소환해가지고 갔는데 질문을 하나도 안 하고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다리다가 저녁에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불러서 질문 안 하니까 그냥 온 거죠. 그게 국감의 그게 증인 채택이라고 하고 한 그게 국회의원들입니까? 그게. 하여튼 참 이번에 국회는 대한민국의 역사 국회 중에 최악이다. 가장 실력이 없는 사람들, 가장 아주 맹탕 국회, 국정감사, 맹탕 국정감사다. 조선일보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 좀 한 거 보세요, 이번에. 김영현 국방장관은 국감장에서 군복 입고 할 말 안 하면 더 병신이다. 그래서 그게 뭐 막말이라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 그 국악인들이 그때 가서 공연한 거, 저 용산 가서 공연한 거, 그거에 대해서 기생공역 상납한 거냐, 기생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연예인들, 국악인들이 난리가 치고 그랬잖아요. 기생으로 표현했다 해가지고. 그래, 국회에 금 뺏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까? 이건 일반 시장들에 있는 시장 사람들도 이런 얘기 조심스럽게 합니다. 국회의원 사람이 기생공연 운운하고 있어요. 제일 고얀 사람들 같으라고 뼈실 뛰어 가서 시장에 가서 장사하든지. 그다음 또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요. 검사 김영철 검사 그 얘기할 적에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운다.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운다. 아랫도리를 뭘 말하는입니까, 여러분들? 아랫도리 말할 때 어디를 말하는지 아시죠? 이게 국회의원 장경태 의원이라는 민주당의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또 뭐 CX 다 죽이네 한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는 아주 화가 나고 뭐니까 저러니까 CX 다 죽이네 그래가지고 CX 다 죽이네. 하여튼 이번에 이 국감장은 역대 국회의원 수준이 최하위였다. 괜한 시간만 갖다 이렇게 보내고 그냥 일반인들만 동행명령서 소환해가지고 증인이 채택해가지고 그냥 와라 가라 해놓고 말이지 그냥 아무것도 얻어낸 것도 없고 말이죠. 그저 국감장에서 하는 얘기 주로 하는 얘기는 야당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문제,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그거로 끝난 거예요. 아주 정말 수준 낮은 최악의 국감이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국감이 끝나갑니다. 이제 끝난 데는 벌써 다 끝낸 데는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데 2번으로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2번으로. 이걸 또 다시 이런 것이 다음에 국감 때 또 이렇게 된다면요. 이 국회 해산론 나와야 됩니다. 국회 무용론 당연하지요. 그리고 이런 국회의원들은요.
다음에 제발 그 출신 지역의 국민들이 뽑아주지 마세요. 아니면 사람이 마땅치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든지 말이죠. 아니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을 찍어주세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혈세를 갖다가 그냥 몇 지구 단위로 갖다 퍼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아 그 사람들은 무슨 룰라라 뭐 노는 장소 만드는 겁니까? 무슨 거기서 뭐 싸움 장소 만드는 겁니까? 그 뭐는 거야? 이거 좀 고쳐져야 됩니다. 이 국회의원들 고치는 일은 유권자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뭐 저기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는 뭐 거기 저 민주당 아니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할 말도 없어요. 요놈이 우리나라 이 정치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요. 전라도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 전라도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만 그냥 고집스럽게 거기만 밀고 찍어대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좋은 사람 국회에 보내야죠. 그러나 이렇게 수준 낮은 국회의원들 국회에 보내서 되겠습니까? 그냥 오직거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탈북자 박상학 대표 그 이북에 아주 죽기 살기로 온 자기 생활이 이북에 삐라 보내는 거 저기 저 보내는 거 이북에 그 고무 풍선 보내는 거 그거 하는 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분 국정감사에 불렀다가 그 풍선 보내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막 따지고 뭐고 하니까 그 사람 한 얘기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거 뭐 최고인문위원회야? 이거 뭐 최고인문위원회야? 이거 북한 최고인문위원회야? 이런 얘기를 이제 혼자 독백으로 얻으셔온 거죠. 막 저 난리가 치니까 내가 지금 법정에 섰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법정에 섰냐고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참, 그, 박상 대표, 당당해요. 아, 당연히 당당하죠. 뭐, 그 사람이 뭐 죄진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목숨 걸고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생활 다 버리고, 그저 북한 사람들을 빨리 이좀 현재 인권에 저기 보장받고, 김정은 정부가 빨리 좀 현재 달라지든지 무너지든지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거 아닙니까? 아마 박상은 대표는 사는 날까지 그거 할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론 한국 사람이 됐지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든 걸 전폐하고 오직 북한에 대해서, 좀 북한을 일깨우려고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북한의 공산당 그건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분은 참 내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분이고 참 그것이 민주 시민이고 옳은 건 옳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분은 참 어떻게 보면 큰 애국자 아닙니까? 애국자. 이거 뭐 최고 인문위회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어? 아, 참 좋았어요. 참 이런 사람도 있어야, 그래야 또 국회의원들도 좀 다음부터 좀 달라지고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아니 국정감사라면 정부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지. 아니 일반인들은 왜 다 불러들이고 갑니까? 옛날에는 일반인들 불러들이는 건 그건 몰랐어요. 아예 이게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하튼 자꾸 추락하는 맹탕 국정감사 이대로 해도 되는가? 헛탕 뭐 하나 얻어낸 것도 없는 그런 이 국정감사 이건 소모전 아니냐. 그래서 불용론도 나옵니다. 불용론. 하여튼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주말을 보람 있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영TV의 권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